안녕하세요. ITN 형테크 형태기자입니다. 오늘은 IT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를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애플이 아주 난리가 났죠. 애플이 자체 AI를 개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구글에다가 야, 니네 AI 좀 우리 아이폰에 도입 좀 할게. 또 중국 바이두에다가도 너네 AI도 좀 우리가 사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타진하고 있다는 막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동안 저희는 애플이 조용히 AI를 개발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남의 거 사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이 자존심을 버리고 라이벌 구글과 손잡냐? 아니 중국에까지 손을 벌리냐? 애플이 그동안 힘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게 힘순 찐이 아니라 찐따였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와글와글합니다. 그래서 오늘 형테크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동안 애플 AI 개발 타임라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고 갈게요. 22년 말에 챗GPT 3.5가 나와서 화제가 됐죠. 그 이후에 2023년 7월에 애플이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 AJAX를 개발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합니다. 그리고 애플이 애플GPT라는 챗봇을 사내에서 시험하고 있다고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되게 괴물같이 그냥 조용해집니다. 애플은 그동안 사실 AI에 대해서 언급을 극도로 꺼려왔어요. CNBC에서 조사한 건데요. 3년간 AI에 관해서 언급한 횟수, 빅테크들을 비교해보면 애플은 거의 얘기를 안 했죠. 그동안 압박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지난 2월에 팀 쿡 CEO가 주주총회에서 사실 우리도 AI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 올해 말에 AI 관련해서 중대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같은 달에 애플카 프로젝트가 취소됐죠. 이거는 애플이 공식적으로 2014년에 시작했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공들여온 프로젝트인데요.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을 AI 부서로 돌렸다고 하고 저도 기억해보면 21년쯤인가 기사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18일 아주 깜짝 놀랄 뉴스가 나옵니다. 이제 본론인데요. 애플이 구글 제미나이를 자사 제품에다가 이용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많이 충격을 받았죠, 사람들이. 그동안 애플이 공들여서 개발해오는 생성형 AI가 사실 수준이 떨어지니까 구글 걸 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플이 한 대 더 맞습니다. 21일에는 미국 법무부가 애플한테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어요. 애플이 너무 폐쇄적이라서 소송을 했다는 건데요. 애플은 아이폰과 맥북, 자기들 제품은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호환이 잘 되는데 타사 제품이 잘 안 갖다 붙는다고 이게 반독점이라고 미국 정부가 소송을 때려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폐쇄적 생태계란 말이 나왔는데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왜 구글 AI랑 애플이 상극인지 이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플은 모국에서 이렇게 두들겨 먹기 시작했어요. 큰 게 왔죠. 이게 얼마나 위기냐면 40년 전에 AT&T라는 미국 통신 대기업이 있었는데 반독점 소송 맞고 아예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애플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두들겨 맞다가 또 이제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시장에서 연초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4%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쿡이 바로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가서 셰셰 합니다. 그리고 바이두 AI를 탑재 요청했다는 보도까지 나와요. 이쯤 되면 애플 투자자들은 어질어질합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날아가는데 아니 애플 우리 주가는 두 달 전보다 13% 정도 빠졌어요. 그만큼 지금 애플이 정신없고 위기다. 그럼 이제 아까 그 뉴스들이 왜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인지 좀 더 짚어볼게요. 왜 제미나이 손잡는 뉴스가 충격적인 뉴스냐면 그동안 우리는 애플이 조용히 힘을 숨기면서 AI 실력을 갈고 닦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남의 것 갖다 쓴다니까 여기서 1차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갖고 있는 구글 거를 갖다 쓴다? 더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애플이 조급함을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애플은 기술이 성숙하지 않으면 아예 도입 자체를 안 했어요.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혁신을 보여준 이후에 애플은 잔인하게도 혁신 모습보다는 패스트 팔로워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기억하시죠? 애플 작은 화면만 고집하다가 삼성 갤럭시 노트 같은 큰 화면 폰도 결국 따라갔죠. 가상현실 헤드셋도 결국 10년 만에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어요. 아직 폴더블 폰, 요거 애플이 참전을 안 했는데요. 폴더블 폰 이거 나온 지 벌써 4년 됐어요. 근데 애플은 아직도 꿈쩍 안 하고 있죠. 경쟁자이고 시장 선도자인 삼성은 애플이 빨리 폴더블폰 시장에 참전해서 시장을 좀 더 키워서 경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직 애플은 폴더블폰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이 기술 수준이 올라왔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술이 성숙하기까지 기다리던 애플의 모습이 지금 AI에서는 안 보여요. 그 해답은 AI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널리 보급된 게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년에 막 몇 배씩, 몇십 배씩 성장을 하니까 실제로 일론 머스크 같은 미국의 이제 테크 구루들이 우리 잠깐만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했을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애플도 조급해졌겠죠. 당장 올해 갤럭시가 S24 시리즈부터 온디바이스 AI 폰을 내놔서 판매량이 확 올라갔거든요. 사실 애플이 구글 제미나이나 챗GPT를 아이폰에 도입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 갤럭시 AI도 완전히 100% 자사 AI가 아닙니다. 구글 제미나이를 갤럭시에 맞게 커스텀해서 사서 쓰는 거예요. 애플도 협상을 잘하면 구글 티 하나도 안 내고 애플 기술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 안에서 우리 AI를 다 쓰고 있어요. 요새 유행하는 생성형 AI가 아닐 뿐이지 머신러닝을 통한 AI 같은 건 이미 다 녹아 있어요. 애플이 이런 뉴럴 엔진 반도체 설계 기술 아주 탑입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원활히 돌리기 위한 램 최저가 기술도 애플이 아주 탑급이고요. 그리고 아예 구글과 교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2002년부터 애플이 구글과 제휴를 해가지고 기본 웹브라우저 사파리에서 구글 검색을 탑재를 해왔어요. 바이두 AI를 도입하는 것도 애플을 손가락질할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중국 정부가 좀 깡패인데요. 중국은 자국에서 서비스하는 생성형 AI를 자기네 허가를 받고 서비스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국산 생성형 AI는 하나도 허가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챗GPT, 제미나이, 빙, 하이퍼클로바 이런 거 중국에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삼성전자는 연초에 갤럭시 S24 AI 버전 중국에도 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중국판 갤럭시에는 중국 바이두 AI 요게 들어갔어요. AI 좀 갖다 쓸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글 제미나이, 챗GPT랑 애플 생태계는 서로 상극이에요. 구글이랑 오픈 AI는 아예 모토 자체가 개방된 생태계에서 학습하는 그런 게 철학인데 애플은 완전 보안을 강조하죠. 자사 애플까지도 이용자의 데이터는 함부로 이용하지 못한다. 이게 애플의 사실 자부심이자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게 AI 시장에서는 아주 도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구글 검색 엔진 갖고 있죠. 사람들이 뭘 검색하고 취향이 뭔지 다 수집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개발자들이 깃허브에 소스 코드를 올리면 이걸 다 수집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애플 개발자들 다 맥북 쓴다는데 깃허브로 소스 코드 올리면 마이크로소프트 가져야지. 애플 사파리로 뭘 검색하면 다 구글 검색이지. 맥북을 쓴다고 이 안에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요. Privacy, that's iPhone. 이 강력한 보안이 AI 발전에 발목을 잡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 다 내다 팔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1월에는 MS의 시총 1위 자리도 뺏겼고요. 올해 들어 주가만 10% 넘게 쭉 빠졌어요. 애플 주주라면 좀 자존심 상하는 뉴스도 나왔죠. AI 없는 애플은 코카콜라 같이 가치주처럼 보인다. 기술 혁신 중심의 애플이 이런 취급받는 거는 상당히 굴욕이에요.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어요. 테크에서 최초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유저 친화적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느냐가 이용자들에게 더 중요하죠. 컴퓨터부터 태블릿, 핸드폰, 시계 뭐 이런 것까지 다 매끄럽게 연동이 되는 게 장점이었는데요. 이 거대한 애플 생태계 안에 AI 기술이 물 흐르듯이 녹아들면 이게 얼마나 시너지를 낼지 기대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요약을 해보면 애플은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어요. 지금 평소에 여유있던 애플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AI가 뒤처지고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까지 맞으면서 3일 초과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6월에 나오는 세계 개발자 회의부터 해서 아이폰 신제품에 AI를 넣을 텐데 위기를 타개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철통같이 수호하던 프라이버시 가치랑 충돌하면서 애플 이용자들의 이탈을 이끌어올 것인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이폰 16이 어떻게 변했는지 올 가을에도 리뷰 영상 올릴 테니까 그때까지 기대해주세요. 오늘 형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